72세 정불래 할머니는 손주 민호의 등록금을 위해 인생 첫 요리 대회에 도전했습니다. 본선 당일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50년 된 항아리가 사라졌습니다.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건 산산조각난 항아리, 남편 순철이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불레는 무릎을 꿇고 항아리 조각을 주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에 불레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진수야, 너까지 그러면 나는 이제 뭘 믿니?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야기를 성장, 배움, 연결의 자산으로 바꿀 수 있어요. 평범한 일상, 잊힌 손맛. 전북 고창의 아침은 늘 고요했습니다. 마을 끝자락, 낡은 기와집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정불래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72년을 살아온 몸은 알람 없이도 제 시간에 깨어났습니다. 부엌 한쪽 작은 장독대에는 세월의 때가 묻은 항아리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불레는 그중 가장 오래된 항아리 앞에 섰습니다. 뚜껑을 열자 구수한 된장 냄새가 퍼졌습니다. 50년 전 남편 순철이 직접 구워준 항아리였습니다. 순철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이 항아리만큼은 여전히 불레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불레는 나무 주걱으로 된장을 떠냈습니다. 깊은 갈색, 부드러우면서도 묵직한 질감. 세월이 만들어낸 깊이였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끓는 물에 두부와 애호박을 넣고 파를 송송 썰어 얹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 김을 바라보며 불레는 또 손주 생각을 했습니다. 외아들 정민수는 10년 전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손자 민호는 벌써 대학생이 되었을 텐데 얼굴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연락은 명절에 문자 메시지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에이, 나 같은 늙은이야 뭐. 불레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된장찌개를 작은 그릇에 담았습니다. 밥상은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니 아침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화려한 도시, 젊은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장면. 드라마 속 주인공이 요즘 누가 된장찌개를 먹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불레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놈의 세상은 젊은 사람들 세상이지. 나 같은 늙은이는 그냥 사라지는 거야. 불레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된장찌개의 김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맛을 아는 사람이 이제 몇이나 될까요? 젊은 세대들은 전통 음식을 낡은 것이라 여겼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불레는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유일한 친구 순애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회관 앞에는 몇몇 할머니들이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불레야. 오늘도 된장찌개 먹었지? 그럼 아침은 된장찌개지. 불레는 씁쓸하게 웃으며 회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애가 벌써 와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레야 늦었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를 보는 게 요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불레야 민호한테는 연락 왔나? 언제 오겠노? 바쁘다더만. 에이 그래도 할매한테는 가끔 전화라도 해야지. 불레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는 괜찮다 했지만 속으로는 외로웠습니다. 손주 목소리 한 번 듣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밤마다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기다렸지만 화면은 늘 조용했습니다. 드라마가 끝나고 뉴스가 나올 때였습니다. 마을 이장이 회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커다란 공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매들, 이거 좀 보이소. 군청에서 온 공문인디
대회 참가자 모집한답니다. 이장은 벽에 공문을 붙였습니다. 불레는 안경을 꺼내 천천히 읽었습니다. 세계 전통 음식 경연대회 한국 예선. 참가자 나이 제한 없음. 우승 상금 3천만 원. 불레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대회를. 순애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불레야, 너 된장은 마을에서 제일이제. 한번 해보지 그래? 말이 쉽지. 저런 대회는 젊은 사람들이 나가는 거고, 나 같은 늙은이가 뭘 안다고.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는 게 어떨 거노?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불레는 공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내 된장 맛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날 저녁 불레는 혼자 밥상을 받았습니다. 또 된장찌개였습니다. 숟가락을 들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맛을 아무도 몰라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순철이 남긴 이 항아리, 50년 동안 정성껏 담근 이 된장이 그냥 사라지는 걸까? 그날 밤 불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순철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순철은 늘 불레의 된장 솜씨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마을 잔치 때마다 불레의 된장찌개를 자랑하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면 해보라고 했겠지. 불레는 어둠 속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속에서 순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해봐. 당신은 할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불레는 다시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아침 공기를 채웠습니다. 불레는 된장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깊고 진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5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맛. 이 맛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불레는 결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이 된장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순철의 기억을 위해서라도 한번 해볼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불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이장에게 대회 참가 신청서를 받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걸음걸이에는 새로운 힘이 실렸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회관에 도착한 불레는 이장을 찾았습니다. 이장님, 저 그 대회 말입니다. 신청하고 싶은디요. 이장이 놀란 표정으로 불레를 바라봤습니다. 아니, 불레 할매가? 진짜로? 예.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좋소. 좋아. 할매 된장은 나도 인정하는디. 근디 서울까지 가야 하는디 괜찮겠소? 불레는 떨리는 손으로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서류에 이름을 적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72세 할머니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집으로 돌아온 불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대회는 한 달 후였습니다. 준비할 시간은 충분했지만 막상 집에 돌아오니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서울의 젊은 요리사들과 겨룰 수 있을까? 불레는 장독대 앞에 앉았습니다. 항아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무리한 거 아닐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순철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불레는 작게 웃었습니다. 남편은 늘 불레를 믿어주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우체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불례 할머니 계십니까? 국제우편 왔습니다. 불레는 놀라 일어났습니다. 국제우편이라니. 설마 민호에게서 온 걸까? 불레는 급히 대문을 열었습니다. 우체부가 두툼한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캐나다 우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정민호. 손주였습니다. 불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안경을 쓰고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에는 손주의 서툰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민호예요. 오랜만에 편지 드립니다. 할머니 건강하시죠? 저는 이제 대학교 4학년이 되었어요.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아빠가 일이 바쁘셔서 저도 아르바이트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등록금이 조금 부족해요. 아빠한테는 말 못했어요. 아빠도 요즘 일이 힘드시거든요. 할머니한테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요. 할머니,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많이는 아니어도 괜찮아요. 졸업만 하면 제가 취직해서 꼭 갚을게요.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께 이런 부탁 드리게 되어서요. 편지 끝에는 미안하다는 한 줄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불레는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손주의 목소리가 편지 속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할머니에게 이런 편지를 썼을까. 민호야.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할매가 미안하지. 불레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목소리 한번 제대로 듣지 못한 손주였습니다. 이제라도 뭔가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불레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로 쓰려고 아껴둔 돈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아픈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손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액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민호가 필요한 액수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불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불레의 눈에 대회 참가 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서류. 우승 상금 3천만 원이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천만 원이면 민호의 등록금을 도와주고도 남았습니다. 그래. 돈은 없어도 된장은 있다. 불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민호의 글씨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손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대회에서 이긴다는 보장은 없었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할매가 해볼게. 꼭 도와줄게. 불레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열고 된장을 떠냈습니다. 이 된장으로 대회에 나가는 겁니다. 50년의 손맛으로 손주의 미래를 도와주는 겁니다. 다음 날 불레는 순애에게 편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애는 불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불레야, 잘 생각했어. 너라면 할 수 있어. 근디 순애야. 나 서울 가본 지가 언제인디 겁이 나네. 겁날 거 뭐 있노? 가서 내 솜씨 보여주면 되는 거제. 순애의 말에 불레는 조금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서울은 너무 먼 곳이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만 보던 화려한 도시, 그곳에서 시골 할머니가 과연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불레는 집으로 돌아와 대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장독대 앞에 앉아 된장을 확인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여보고 맛을 조절했습니다. 50년 동안 해온 일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더 신중했습니다. 며칠 후 불레는 마을 사람들에게 된장찌개를 나눠줬습니다.
맛을 보고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불례 할매, 이 맛이면 우승이제. 서울 사람들도 이 맛 보면 깜짝 놀랄 거여. 칭찬을 들으며 불레는 조금씩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친해서 좋게 말해주는 걸 수도 있었습니다. 서울의 심사위원들은 다를 겁니다. 대회 일주일 전 불레는 민호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민호야, 할매다. 편지 잘 받았어. 걱정 마라. 할매가 꼭 도와줄게. 조금만 기다려라. 할매는 너를 많이 사랑한단다. 편지를 우체통에 넣으며 불레는 다짐했습니다. 꼭 이겨야 한다고. 손주를 위해서, 순철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대회 전날 밤 불레는 항아리 앞에 앉았습니다. 달빛 아래 항아리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불레의 머리카락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불레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됩니다. 72세 할머니의 첫 번째 도전. 불레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민호가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민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행 버스는 새벽 5시에 출발했습니다. 불레는 전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밤이었습니다. 손에는 50년 된 항아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무거웠지만 절대 놓칠 수 없었습니다. 버스가 고창을 벗어나자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논밭이 사라지고 건물들이 늘어났습니다. 불레는 창밖을 바라보며 긴장했습니다. 서울에 가본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아들 결혼할 때 갔던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도 낯설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변했을까요? 3시간을 달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버스 터미널에서 내리자 사람들이 바삐 오갔습니다. 불레는 한참을 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대회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불레는 종이에 적어온 주소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불레는 주소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좀 가려는디요. 아, 지하철 타셔야 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친절한 여성 덕분에 불레는 지하철역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은 미로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걸었고 불레는 뒤처졌습니다. 항아리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꼭 안고 갔습니다. 1시간을 헤매고 나서야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했습니다. 회전문 앞에서 불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천장에 달려 있었고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불레는 자신의 낡은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초라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어디 찾으세요? 프런트 직원이 물었습니다. 불레는 신청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대회 참가하러 왔는디요. 직원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으며 안내했습니다. 3층 연회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타세요. 불레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허리가 조금 굽은 자세. 정말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3층에 도착하자 연회장 입구가 보였습니다. 안에서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불레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불레에게 쏠렸습니다. 연회장은 넓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조리대가 줄지어 있었고
최신 조리 기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젊었습니다. 하얀 셰프복을 입은 사람들,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 확인하는 사람들. 블레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블레는 배정받은 조리대로 향했습니다. 옆자리에는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새하얀 셰프복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모습이었습니다. 여성은 블레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머니가 여기 왜 오셨어요? 블레는 당황했습니다. 저도 참가자입니다. 에이, 설마. 농담이시죠? 여성은 웃으며 자신의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봐. 할머니가 대회 나왔대. 몇몇 참가자들이 블레를 보며 웃었습니다. 블레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유를 잊지 않았습니다. 민호를 위해서, 순철을 위해서. 그때 앞쪽 무대에서 한 남성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인 유명 셰프 한도윤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자주 보던 얼굴이었습니다. 도윤은 참가자들을 둘러봤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예선이 시작됩니다. 전통 음식이라는 주제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실력을 기대하겠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블레에게 멈췄습니다. 그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저기, 할머니, 혹시 길을 잘못 찾아오신 건 아니신가요? 연회장의 웃음이 터졌습니다. 블레는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참가자입니다. 도윤은 참가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아, 정블레 씨? 맞네요. 근데 할머니, 이건 된장찌개 대회가 아니라 요리 경연 대회입니다. 아시죠? 요리란 게 뭐 그리 거창한가요? 사람 속 따뜻하게 하는 게 요리지. 블레의 말에 또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장난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조리대 위에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예선 과제가 발표됐습니다. 전통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기. 시간은 2시간. 블레는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구수한 된장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순간 옆자리의 한 참가자가 손을 멈췄습니다. 중년 남성이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블레는 된장을 떠서 냄비에 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복잡한 기계를 사용했지만 블레는 손으로 하나하나 했습니다. 두부를 썰고 애호박을 저며 넣었습니다. 파를 송송 썰었습니다. 50년 동안 해온 그대로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연회장에는 여러 음식 냄새가 섞였습니다. 트러플 오일, 발사믹 식초, 와인. 하지만 블레의 된장 향기는 달랐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 어린 시절 어머니의 부엌에서 맡던 그 냄새였습니다. 중년 남성 참가자가 블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그 냄새 제 고향 냄새 같아요. 블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향은 어딘디요? 전라도 순천입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냄새랑 똑같아요. 남성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블레는 그를 위해 작은 그릇에 된장찌개를 담아줬습니다. 한번 드셔보이소. 남성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 순간 블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요리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화려한 기술이 아니어도 50년의 손맛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블레는 다시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이제 겁나지 않았습니다. 예선 심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요리를 심사대로 가져갔습니다. 블레도 정성스럽게 담은 된장찌개를 들고 줄을 섰습니다.
하얀 도자기 그릇에 담긴 된장찌개.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은 따뜻했습니다. 앞에 선 젊은 참가자의 요리는 달랐습니다. 흰 접시 위에 작은 음식이 예술작품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소스는 붓으로 그린 듯 섬세했고 금박까지 올려져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감탄했습니다. 와, 이건 정말 예술이네요. 플레이팅이 훌륭합니다. 불례의 차례가 왔습니다. 심사위원들 앞에 된장찌개를 놓았습니다. 한도윤이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뭡니까? 된장찌개입니다. 된장찌개요? 할머니, 과제가 뭐였죠? 전통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라고 했잖아요. 이건 그냥 된장찌개잖아요. 불례는 당황했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일단 맛은 봐야 하지 않을까요? 도윤은 마지못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맛은 나쁘지 않네요. 하지만 창의성이 부족합니다. 이건 대회 수준이 아니에요. 불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점수는 낮게 나왔습니다. 불례는 자리로 돌아오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예선 결과 발표 시간이 왔습니다. 스크린에 통과자 명단이 떴습니다. 불례는 떨리는 마음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름들이 하나씩 올라왔습니다. 불례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줄에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지막 줄에 정불례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간신히 통과였습니다. 불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비웃었습니다. 에이, 저 할머니도 붙었네. 재수 좋네. 동정표 받은 거 아니야. 저 나이에 참가했다고. 불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통과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이제 본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본선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동안 참가자들은 호텔 근처에서 머물며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례에게는 숙소비가 부담이었습니다. 저렴한 여관을 찾아 짐을 풀었습니다. 좁고 낡은 방이었지만 불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불례는 호텔 주방을 빌려 연습했습니다. 호텔 측에서 참가자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이었습니다. 주방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불례는 그곳에서 매일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맛을 조절하고 재료를 바꿔가며 시도했습니다. 어느 날 주방 보조 직원 한 명이 불례에게 다가왔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이름은 진수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저 아까 할머니 된장찌개 냄새 맡았어요. 그래요? 맛보고 싶으면 드릴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진수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이 맛 제 고향 냄새예요. 저 충청도 시골 출신인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이런 맛 처음 먹어봐요. 불례는 진수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래요. 많이 먹으소. 그날 이후 진수는 불례를 자주 도왔습니다. 재료를 나르고 설거지를 해주고 조언도 해줬습니다. 불례에게 진수는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유일한 친구 같았습니다. 본선 이틀 전이었습니다. 불례는 저녁 늦게까지 주방에서 연습했습니다. 내일은 쉬고 모레가 본선이었습니다. 불례는 항아리를 호텔 주방 냉장고에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소중한 항아리, 안전하게 보관해야 했습니다. 진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냉장고 온도 체크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고맙네. 진수야,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노. 불레는 여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은 일찍 자야 했습니다. 내일 충분히 쉬어야 본선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불레는 호텔에서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빨리 오세요. 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불레는 급히 호텔로 달려갔습니다. 주방에 도착하자 진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냉장고가 고장났어요.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불레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온도계가 이상한 수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불레는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된장과 식재료에서 약간 신 냄새가 났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고. 진수가 말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확인했을 때는 괜찮았어요. 아침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불레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본선이 내일이었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때 한 여성 참가자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선 때 불레를 비웃던 그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윤채린이었습니다. 채린은 냉장고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어머,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냉장고가 고장났네요. 에이, 그럼 큰일이네요. 내일 본선인데 이런 시골 사람들은 관리도 제대로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채린은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불레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냉장고가 갑자기 고장날 리 없었습니다. 진수가 밤에 확인했을 때는 괜찮았다고 했습니다. 불레는 냉장고 뒤편을 살폈습니다. 전원 코드가 느슨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뺐다가 다시 꽂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불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누군가 일부러 한 걸까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새 된장 구해올까요? 시간이 없긴 한데. 불레는 항아리를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민호 생각이 났습니다. 편지 속의 손주, 할머니를 믿고 기다리는 손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불레는 일어났습니다. 된장과 식재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완전히 상한 건 아니었습니다. 조금 손을 보면 쓸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불레는 밤새 된장과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50년 동안 해온 경험을 총동원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다시 쓸 수는 있었습니다. 불레는 본선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본선 당일 아침 불레는 일찍 호텔 주방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어젯밤 내내 정성껏 손질한 된장 항아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였습니다. 불레는 조리대에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 일찍 오셨네요. 진수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밝게 웃었습니다. 진수야, 어젯밤 내 덕분에 고마웠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제대로 관리 못해서 그런 일이 생긴 건데요. 진수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불레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오늘 힘내볼게. 다른 참가자들도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본선은 결승 진출자를 가리는 중요한 관문이었습니다. 20명의 참가자 중 단 5명만 결승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한도윤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본선 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머니의 손맛입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어머니의 음식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시간입니다. 불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손맛.
블레에게는 딱 맞는 주제였습니다. 블레의 어머니도 된장을 담그셨습니다. 그 손맛을 이어받아 블레도 50년 동안 된장을 담가왔습니다. 조리 시작 신호가 울렸습니다. 블레는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어젯밤 손질한 덕분에 냄새는 괜찮았습니다. 블레는 된장을 떠서 냄비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블레는 차근차근 요리를 진행했습니다. 두부를 썰고 애호박을 넣고 파를 송송 썰었습니다. 50년 동안 해온 그대로였습니다. 손은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2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블레는 잠시 조리대를 떠나 화장실에 갔습니다. 몸이 불편했지만 참았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리대로 돌아온 블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항아리가 없었습니다. 분명 조리대 위에 놓아뒀던 50년 된 항아리. 순철이 남긴 유일한 유품. 그 항아리가 사라졌습니다. 어디 갔지? 항아리가 어디 갔어? 블레는 당황하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바닥을 살피고 조리대 아래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항아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수야. 진수야. 블레는 진수를 불렀습니다. 진수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항아리가 없어졌어. 내 항아리 못 봤니? 진수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그도 항아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다른 곳에 두셨나요? 아니야. 분명 여기 놓고 갔는데. 블레는 다른 참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 항아리 보셨어요? 갈색 항아리요. 참가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블레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항아리 없이는 요리를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주방 한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쓰레기통 쪽이었습니다. 블레는 달려갔습니다. 쓰레기통 안에 항아리 조각들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깨진 항아리. 50년을 함께한 항아리가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블레는 무릎을 꿇고 항아리 조각을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순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순철이 정성껏 구워준 항아리. 그 항아리와 함께한 50년의 세월.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가 다가왔습니다. 그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블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항아리 조각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주위 참가자들도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회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항아리가 누군가 깨뜨렸어요. 도윤은 쓰레기통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타깝지만 대회는 계속됩니다. 다른 재료로 하시든지 포기하시든지 선택하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블레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누가 일부러 한 거예요. 조사를 해주세요. 증거가 있습니까? CCTV를 확인해봤지만 사각지대입니다. 증거 없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 블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사각지대를 노렸다는 뜻이었습니다. 계획적인 범행이었습니다. 블레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체린이 멀리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했습니다. 블레는 조리대로 돌아왔습니다. 남은 시간은 30분. 항아리는 깨졌고 된장도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블레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때 진수가 다가왔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블레는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진수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체린 씨한테 돈을 받았어요.
뭐라고? 채린 씨가 저한테 100만 원을 줬어요. 할머니 항아리를 없애라고요. 저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채린 씨가 직접 한 것 같아요. 제가 막지 못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진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불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었던 진수, 그 진수가 돈을 받았다니. 비록 거절했다고 하지만 미리 말하지 않은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진수야, 너까지 그러면 나는 이제 뭘 믿니? 불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진수는 계속 사과했지만 불레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리 종료 신호가 울렸습니다. 불레는 아무것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빈 조리대만 남았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화려한 요리를 들고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불레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불레의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도윤이 물었습니다. 정불레 씨, 요리는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승은 물 건너갔습니다. 민호를 도와줄 방법도 사라졌습니다. 불레는 조리대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관객석에서 몇몇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대회는 계속됐습니다. 아무도 불레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불레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깨진 항아리 조각만이 불레의 곁에 남았습니다. 불레는 주방 한쪽에 앉아 깨진 항아리 조각을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손가락이 조각에 베어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50년의 추억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순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남긴 항아리를 지키지 못했어요. 불레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선은 끝났고 결승 진출자가 발표되고 있었습니다. 불레의 이름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채린의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무대에 올랐습니다. 진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불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수를 원망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증거를 찾아볼게요. 채린 씨가 한 일이라는 걸 꼭 밝혀낼게요. 진수는 주방을 나갔습니다. 불레는 혼자 남았습니다. 주변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참가자들도 심사위원들도 모두 떠났습니다. 불레만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불레는 항아리 조각을 천에 싸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고창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손주에게 미안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불레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주방을 나섰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진수였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진수가 내민 것은 작은 가방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항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불레의 항아리였습니다. 깨지지 않은 온전한 항아리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불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항아리를 바라봤습니다. 진수가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저 사실 거짓말했어요. 항아리는 안 버렸어요. 채린 씨가 항아리를 가져가려고 할 때 저는 재빨리 빈 항아리로 바꿔치기 했어요. 진짜 항아리는 제 사물함에 숨겨뒀어요. 그럼 깨진 항아리는? 제가 시장에서 산 비슷한 항아리예요. 채린 씨를 속이려고 일부러 깨뜨린 척했어요. 할머니한테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채린 씨가 의심할까봐 할머니도 모르게 진행했어요. 불레는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진수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진수도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채린 씨 목소리 녹음한 것도 있어요. 제게 돈 주면서 항아리 없애라고 한 거요. 이걸로 증거 삼을 수 있어요. 불레는 항아리를 꼭 안았습니다. 순철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야, 대회는 끝났어. 이제 소용없어. 아니에요, 할머니. 대회 규정상 부정행위가 밝혀지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대회본부에 신고할게요. 진수는 달려갔습니다. 불레는 항아리를 안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다시 기회가 올까요? 1시간 후 대회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 회의가 열렸고 불레에게 특별 심사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채린의 부정행위가 인정됐고 채린은 실격 처리됐습니다. 불레는 내일 아침 특별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날 밤 불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항아리를 옆에 두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불레는 일어났습니다. 호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진수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진수야. 불레는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이 냄새 하나로 모든 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불레는 된장을 떠서 냄새를 맡았습니다. 순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나 할 수 있겠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순철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불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특별심사장에는 심사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도윤도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차갑게 불레를 바라봤습니다. 정불레 씨 마지막 기회입니다. 시간은 2시간입니다. 시작하세요. 불레는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불레는 눈을 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이 그러더라. 된장은 사람 마음 같다고. 오래 묵을수록 깊어진다고. 불레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된장을 떠냈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두부를 썰고 애호박을 넣고 파를 송송 썰었습니다. 50년 동안 해온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손맛에 마음이 담겼습니다. 민호를 향한 사랑, 순철을 향한 그리움, 진수에게 느낀 감사, 모든 감정이 한 그릇에 담겼습니다. 된장찌개가 끓으면서 구수한 향기가 심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심사위원 한 명이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부엌이 떠올랐습니다. 겨울 아침 할머니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그 따뜻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불레는 된장찌개를 그릇에 담았습니다. 밥 한 공기, 김 한 장을 곁들였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한 상이었습니다. 다 됐습니다. 불레는 조리대에서 물러났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도윤이 첫 번째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가 기억났습니다. 시골집 장독대, 구수한 된장 냄새. 도윤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명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또 한 명은 숟가락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릇을 비울 때까지 먹었습니다. 이건 요리가 아니라 추억입니다. 한 심사위원이 말했습니다.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불레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정불레 씨, 당신이 옳았습니다.
사람 속 따뜻하게 하는 게 요리입니다. 특별 심사 결과 불레는 결승 진출이 확정됐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불레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한도윤은 불레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오만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불레는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 세상에서 늙은이가 끼어들어서 미안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도윤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불레는 고마운 마음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결승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불레는 고창으로 돌아가지 않고 서울에 남았습니다. 진수가 머물 곳을 마련해 줬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불레에게는 감사한 공간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불레는 매일 연습했습니다. 진수가 재료를 구해줬고 함께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진수는 불레의 손맛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할머니, 이 맛은 어떻게 내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해도 할머니처럼 안 돼요. 진수야, 맛은 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누구를 위해 만드는지 생각하면서 해봐.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된장을 풀었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 생각을 하며 만들었습니다. 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할머니,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불레는 웃으며 진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진수는 불레에게 손자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민호를 만날 수는 없었지만 진수가 그 빈자리를 채워줬습니다. 결승 전날 밤 불레는 민호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진수가 도와줬습니다. 화면에 민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손주였습니다. 민호야, 할매다. 잘 있었니?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편지는 받으셨어요? 그래. 받았어. 걱정 마라. 할매가 꼭 도와줄게. 민호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부담드려서 죄송해요. 아빠한테도 말 못하고. 아니야. 민호야. 할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내일 결승이란다. 할매 응원해줘. 할머니, 꼭 이기세요. 사랑해요. 통화를 끊고 나서 불레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을 보니 힘이 났습니다. 내일은 절대 질 수 없었습니다. 결승 당일 호텔 대연회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관객석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도 여러 대 설치됐습니다. 결승은 생중계됐습니다. 결승 참가자는 5명이었습니다. 모두 젊고 실력 있는 셰프들이었습니다. 불레만 유일하게 나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불레는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한도윤이 무대에 올라 발표했습니다. 결승 과제는 고향의 맛입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고향의 음식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4시간입니다. 고향의 맛. 불레에게 고향은 고창이었습니다. 장독대가 있는 집, 순철과 함께 살던 집. 그곳의 맛을 담아내야 했습니다. 조리 시작 신호가 울렸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한 참가자는 트러플 오일을 꺼냈습니다. 또 한 참가자는 캐비어를 준비했습니다. 화려한 재료들이 줄지어 나왔습니다. 불레는 천천히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구수한 된장 냄새가 퍼졌습니다. 관객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 또 된장찌개 하시나? 결승까지 왔는데 또 된장찌개? 불레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된장을 떠서 냄비에 풀었습니다. 물을 붓고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두부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썰었습니다. 애호박도 넣었습니다. 감자도 넣었습니다. 파는 송송, 고추는 어슷하게 썰었습니다. 마늘도 다졌습니다.
50년 동안 해온 그대로였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담아 천천히 만들었습니다. 옆 조리대의 젊은 셰프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단순하게 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하려고 하는 거지. 셰프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의 요리에 집중했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거의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화려한 플레이팅, 복잡한 장식, 예술 작품 같은 요리들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블레는 여전히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냄새가 연회장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 고향의 냄새였습니다. 관객석의 한 노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끓여주던 된장찌개를 떠올렸습니다. 또 다른 관객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조리 종료 신호가 울렸습니다. 블레는 된장찌개를 그릇에 담았습니다. 하얀 밥 한 공기, 김 한 장을 곁들였습니다. 단순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는 트러플을 올린 한우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감탄했습니다. 플레이팅이 훌륭합니다. 맛도 뛰어나네요. 두 번째, 세 번째 참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화려하고 세련된 요리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마지막이 블레의 차례였습니다. 블레는 된장찌개를 심사대에 올렸습니다. 한도윤이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정블레 씨, 이게 고향의 맛입니까? 예. 이게 제 고향의 맛입니다. 하지만 다른 참가자들은 훨씬 화려한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걸로 경쟁할 수 있습니까? 블레는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걸 요리라 부를 수 있냐고 물으셨죠. 저는 답하겠습니다. 예. 사람을 울릴 수 있으면 요리입니다. 도윤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심사위원이 먼저 맛을 봤습니다. 그녀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눈가가 젖었습니다.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마지막으로 끓여주셨던 된장찌개가 생각났습니다. 이건 어머니 맛이에요.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명은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또 한 명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도윤이 마지막으로 맛을 봤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의 부엌이 떠올랐습니다. 장독대, 항아리, 구수한 냄새,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도윤은 눈을 떴습니다. 눈시울이 붉었습니다. 정블레 씨, 감사합니다.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블레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결과만 남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결과를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블레는 대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진수가 옆에 앉아 블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잘하셨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할머니는 최고예요. 고맙다. 진수야.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야. 1시간이 흘렀습니다. 대기실 문이 열리고 진행 요원이 들어왔습니다. 결과 발표 준비됐습니다. 무대로 나와주세요. 5명의 참가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관객석은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한도윤이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손에는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5분 모두 훌륭한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우승은 한 명만 할 수 있습니다. 도윤은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블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순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계 전통 음식 경연대회 한국 예선 우승자는 도윤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블레 씨입니다. 순간 블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관객석에서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진수가 무대로 뛰어올라 블레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해냈어요. 블레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블레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윤이 우승 트로피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축하드립니다. 할머니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요. 도윤은 블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관객석에서는 환호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기자가 블레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할머니, 우승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블레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떨렸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입니다. 50년 동안 담가온 된장, 남편이 남긴 항아리, 그걸로 손주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니라 저를 도와준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기자들이 또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글쎄요. 아직 생각 못 해봤네요. 일단 손주에게 연락부터 해야겠어요. 그날 저녁 블레는 민호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민호는 뉴스를 보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승하셨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 민호야, 할매가 해냈다. 이제 내 등록금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민호는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죄송하고 감사해요. 제가 꼭 갚을게요. 갚을 거 뭐 있니? 할매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너만 건강하고 열심히 공부해라. 통화를 끊고 나서 블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블레는 작게 웃었습니다. 한 달 후 블레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방송 출연 제의가 쏟아졌습니다. 한 식품회사에서 된장 브랜드 론칭을 제안했습니다. 이름은 정블레 된장이었습니다. 블레는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제 된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면 좋겠어요. 회사는 고창에 작은 공장을 세웠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된장을 담그는 곳이었습니다. 블레가 직접 감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순애도 함께 일했습니다. 블레야, 우리 이 나이에 직장인이 되네. 그러게 말이야. 세상 참 알 수 없어. 두 사람은 웃으며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새로 담근 된장 항아리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블레는 항아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석 달 후 민호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도 했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그만두고 할머니와 함께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전통 음식 배우고 싶어요. 할머니 손맛 이어가고 싶어요. 블레는 민호를 꼭 안았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손주는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그래. 민호야, 할매가 다 가르쳐 줄게. 민호와 블레는 함께 전통 음식 연구소를 열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전통의 가치를 알리는 공간이었습니다. 진수도 합류했습니다. 셋은 매일 함께 요리하고 연구했습니다. 어느 날 한도윤이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블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고요.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죠? 아이고, 그런 말씀까지. 부끄럽네요. 아닙니다. 제가 배워야 합니다.
저도 가끔 찾아와서 할머니 요리 배워도 될까요? 그럼요. 언제든지 오세요. 도윤은 그날부터 가끔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유명 셰프가 시골 할머니에게 배운다는 소식은 화제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1년 후 불레는 마을 장독대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항아리에서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민호가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그냥 할배 생각. 할배가 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불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된장 향기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졌습니다. 그 향기는 마을을 넘어, 도시를 넘어 세상 끝까지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냄새 이제 세상 끝까지 가겠구나. 불레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순철이 남긴 항아리, 50년의 손맛, 그리고 진심.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저녁 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가장 밝은 별 하나가 불레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불레는 그 별을 보며 웃었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우리 된장이 인정받았어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마치 순철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불레는 눈을 감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장독대의 항아리들은 달빛 아래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50년의 세월, 100년의 전통, 그 모든 것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맛이 가장 새로운 감동이 되었습니다. 정불레의 된장 향기는 이제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따뜻하고 구수한 그 향기는 세대를 넘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은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불레의 집 창문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불빛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더 많은 영상으로 가치를 더하고 새로운 시각을 열어드리기 위해 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